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뭐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지구과학뿐만도 그렇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뭐 사회, 국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용 공부했으면은 그 내용을 쏙쏙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더 잘 쏙쏙 박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네, 여기서도 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화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보기 5개 중에 4개는 틀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네, 너무 뻔한 소리를 했는데요. 화석은 대부분 화성암에서 발견됐다라고 했고, 2번에서는 생물의 흔적은 화석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3번에서는 일부 화석을 통해서 과거 대륙의 이동을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질시대 중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된 시기는 가장 오래전 시기인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했네요. 4번에서는. 그리고 생물의 유해나 흔적은 퇴적물이 쌓인 후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화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5번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게 맞는 말인지 틀린 것은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은 뭐예요?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룡의 뼈와 같은 생물의 유해가 있겠고, 공룡 발자국 같은 공룡이 살았던 흔적, 이게 이제 화석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룡의 뼈가 화석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룡 발자국이 이제 화석으로 발견된 경우는 굉장히 많죠. 경남 고성 같은 고성에 가면은 해안가에 공룡 발자국이 이제 화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 생물의 흔적은 화석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돼 있죠. 2번에서는 생물의 흔적은 화석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화석이 되겠죠. 화석이라는 게 바로 생물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석은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화석하고 화성암이 이름이 비슷하죠. 화석, 화성암. 그래서 혹시 화석이 발견된 암석이다 해서 화성암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석은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럼 화성암은 뭐냐면은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긴 암석이죠. 화산이 펑 터졌을 때 용암, 이제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되면 용암이 되죠. 그 용암에 의해서, 마그마와 용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퇴적암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시간에 배웠죠. 중학교 과학 시간에 자갈이나 모래, 흙 등이 쌓여서 생긴 암석을 이제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물의 위에 이제 흙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퇴적암이 되고 이 퇴적암 속에 이제 생물 유해가 퇴적암 속에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화석이 퇴적암 속에서 발견이 되죠. 이제 생물 유해 위로 흙이 차곡차곡 쌓이면 거기 퇴적암이 되고 퇴적암 지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석을 퇴적암 지층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부 화석을 통해서 과거 대륙의 이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또 나와 있죠. 이제 대륙을 하나하나씩 쭉 뭉쳐 놨더니 화석 발견되는 장소고, 즉 일부 화석의 분포 지역이 쭉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대륙에서 이제 메소사우루스 화석이나 글로소프테리스 같은 화석이 이제 쭉 발견이 됐는데, 이러한 생물들이 여러 대륙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요, 따로 떨어져 있던 대륙이 처음에는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대륙을 이제 해안선 비슷한 것끼리 쭉 모아봤더니 이 화석 분포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쭉 일치되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도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이 쭉 갈라져서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 과학자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할 때 주요 근거로 쓰였습니다. 근데 대륙 이동설을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바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근거를 내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시간 되면 배울 거예요. 이 대륙이 그래 이렇게 뭉쳐 있었다 치자. 그래서 화석이 분포를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뭉쳐 있을 수도 있겠다 치자. 그럼 이 대륙이 이동하는데 무슨 힘으로 이 엄청난 대륙이 이동했겠느냐? 빌딩도 아니고 이 엄청난 뭐 한반도나 일본 열도 같은 땅덩어리도 아니고 엄청난 대륙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 그 에너지 이동의 근거를 대라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베게너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죠. 예, 그 당시에는 이 지구 과학에 대한 대륙 이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한동안 대륙 이동설이 잊혀졌다가 대륙을 이동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발견이 되고 그 설명이 되고 또 그 증거도 발견되면서 대륙 이동설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가면은 지질 시대에서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된 시기는 선캄브리아 시대일까요? 아니죠. 선캄브리아 시대는 오히려 화석이 가장 적게 발견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오래된 시기잖아요. 5억 3,900만 년 전서부터 46억 년 전까지. 이 시기가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인데 가장 최근의 시기가 5억 3,900만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 6억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화석이 잘 보존되기가 힘들었겠죠. 너무 이제 시대가 오래됐으니까 지각 활동과 풍화작용으로 화석이 있다 하더라도 훼손되기 쉬워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화석수가 적죠. 또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생물 종수나 개체수 자체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지구라는 행성이 안정화되는데도 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이 당시에는 화석이 될 수 있는 생물 수 자체가 적었죠. 그리고 생물이 출현했다 하더라도 딱딱한 껍질이나 뼈가 있는 생물이 없어가지고 화석으로 남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화석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으로 훼손되기 쉽기 때문에 오래된 시대의 화석일수록 발견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뭘까요? 3번이 되겠죠. 일부 화석을 통해서 과거 대륙의 이동을 알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물의 분포 면적에 대한 생존 기간을 나타낸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 문제고요. 자, Y축은 생존 기간이고 X축은 분포 면적이에요. 분포 면적이 넓은 것은 넓다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니까 그 화석을 가지고서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시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존 기간이 길면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남은 그 생물을 보면은 그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화석이 발견됐을 때 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기후 환경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 보겠습니다. A를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 수 있고요. B를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완종류는 B에 해당한다 라고 쭉 나와 있는데 A에 해당하는 생물은 분포 면적은 좁아요. 그래서 넓지 않지만 생존 기간이 길죠. 근데 생존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이게 수명이 길다라는 거 아니니까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 지금까지 쭉 살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라는 양치 식물을 들 수가 있는데 고사리는 고생대 때 처음 출현해서 지금도 이제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사리 있다고 해서 이게 고생대 때 태어난 고사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고생대 때 출현한 이제 지금 본 고사리의 조상이 이제 고생대 때도 있었다라는 거고 소리가 되겠죠. 이런 화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치상 화석이라고 하죠. 분포 면적은 이제 여기 그래프 보면 B에 비해서는 좁은데요. 생존 환경은 B보다는 훨씬 길죠. 근데 분포 면적이 좁다라는 것은 B에 있는 화석보다는 서식 환경이
이제 까다롭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에 속하는 생물이 화석이 돼서 인간에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살았을 당시에 그 환경은 짐작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처럼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는 시상 화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상 화석에 속하는 화석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생물인 고사리가 있을 수 있겠고, 조개가 있고, 산호가 있습니다. 고사리 화석, 조개 화석, 산호 화석이 이제 시상 화석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B에 속하는 화석을 이제 얘기해야 되겠는데, B에 속하는 화석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하겠죠. B에 있는 생물들은 A에 있는 생물에 비해서 지구상에선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분포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 대신 생존 기간이 짧은데요. 생존 기간이 짧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생존 기간이 짧다라는 것은 이 B에 속하는 화석이 발견됐으면은 어느 시대에 살았구나라고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형성 시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B에 속하는 생물로 뭐가 있을까요? B에 속하는 생물이 이제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 B에 속하는 그 화석은 이제 공룡 화석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룡 화석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유럽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되고 있고요. 분포 면적이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대신 공룡은 중생대에서만 살았죠. 고생대에서부터 중생대, 신생대까지 쭉 거친 게 아니라 중생대에 딱 태어났다가 중생대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A에 속하는 생물보다, 즉 생존 기간이 짧아가서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하면은 공룡 화석이 있는 지층은 중생대 때 형성됐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B에 있는 생물이 화석이 돼서 발견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화석에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화석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하죠. 표준 화석의 예로 뭐가 있냐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공룡 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삼엽충 화석이 이제 표준 화석에 속합니다. 삼엽충은 이제 고생대 때 살았던 해양 생물이죠. 그리고 완종류라는 말이 이제 보기 디귿의 완종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완종류는 뭐냐면요,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종류 화석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완종류 화석이 있던 지층은 고생대에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럼 완종류는 표준 화석이 되겠고, 그래프를 보면은 B에 속하는 생물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의 답은 뭘까요? 다 맞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이니까 이것을 다 고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지층이 있어요. A, B, C, D 지층이 있고, 각 지층에 화폐석, 삼엽충, 공룡, 완종류 같은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지층 A, B, C, D의 단면과 각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낸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쭉 했죠. 기억을 보니까 지층 A는 신생대에서 퇴적되었다라고 했고, 니은 보니까 지층 B는 지층 C보다 먼저 퇴적됐다라고 했고요. 디귿번 설명은 지층 C와 지층 D는 육지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맞는지 틀린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폐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층 A에서 화폐석이 발견됐죠. 이 화폐석은 이제 신생대 대오세에서 중생대 사이에 중신세 사이에 살았던 이제 생물이 되겠죠.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시대의 구분이 있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밑에는 또 각각의 이제 또 기라는 또 생물 시대 구분을 합니다. 고생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페른기라는 게 있고, 중생대라는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영화 제목으로도 익숙한 쥐라기가 있고 또 백악기가 있습니다. 중생대 마렵이 백악기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생대에서도 신생대 무슨 기 무슨 기가 있는데 또 그 밑에 대오세, 중신세 이런 말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류세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논의가 또 진행되고 있죠. 자, 화폐석은 신생대, 대오세, 에오세, 대오세에서 중신세까지 대오세라고 썼는데 에오세예요. 에오세에서 중신세까지 살았던 생물인데 이 화석이 발견됐다면 이 화폐석에 있는 지층은 신생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에오세에서 중신세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화폐석을 표준 화석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화폐석은 표준 화석이다라고 분류를 하는데 왜냐면 화폐석을 통해서 지층이 언제 형성됐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층 A는 신생대 때 퇴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 C에서는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됐죠. 삼엽충과 공룡 화석이 삼엽충하고 공룡 화석이 이제 지층이 형성된 시기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이죠. 그래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으면 그것은 고생대에 형성된 지층이다. 공룡 화석이 발견됐으면 그것은 중생대 때 발견된 화석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층 B, 삼엽충이 발견된 지층 B와 공룡이 발견된 지층 C는 시대가 어느 시대 때 만들어졌다. 지층 B는 고생대, 지층 C는 중생대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층 B가 지층 C보다 먼저 형성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 삼엽충 화석과 공룡 화석을 통해서요. 완종류가 뭐냐면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고생대 때 살았던 이제 생물인데 완종류는 조개처럼 생긴 무척추 동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룡은 육상 생물이고 완종류는 고생대에 살았던 바닷속 생물입니다. 그럼 지층 D는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퇴적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옳은 설명을 한 것은 이제 기억, 니은만 옳은 설명이 됐겠죠. 지층 A는 신생대 때 퇴적됐고요. 지층 B는 지층 C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이게 옳은 설명이고 완종류는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이니까 지층 D는 바다에서 퇴적된 퇴적된 지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기 디귿에서는 이제 공룡이 발견된 화석 지층과 이제 완종류가 발견된 지층 모두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지층 D는 바다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러면 기억과 니은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다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수륙 분포를 이제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순서 있게 나타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를 내다 보니까 섞어놨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 라고 했는데요. 대륙이 이동하는 모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대륙 이동설에 대한 최초의 설명은 백앤어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제 쭉 대륙 이동설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학자들은 그냥 단순히 추측을 얘기했는데 이제 백앤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가면서 대륙 이동설을 설명을 했죠. 자, 가의 모습은 눈에 익숙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세계 지도를 봤을 때 대충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바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다 라는 게 되겠고 그럼 시대별로 봤을 때 현재와 비슷하니까 신생대가 되겠죠. 나는 초대륙인 판게아가 분류돼서 이제 쭉 여러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중생대 수륙 분포가 되겠고 하나로 뭉쳐져 있죠. 다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의 모습인데요.
정확하게 이건 아니라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한 건데, 하나의 대륙으로 이제 뭉쳐져 있으니까 이것은 고생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륙을 판게아라고 하고요. 이 고생대에 이제 다번에 이제 고생대 대륙 모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갈라지면서 나번에 중생대 때는 나번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점점 대륙이 이동해서 가번에 이르러서 신생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수륙 분포 모습을 하게 있죠. 신생대 때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충돌해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죠. 이 히말라야 산맥을 우리는 또 습곡 산맥이라고 합니다. 습곡 산맥에는 히말라야 산맥뿐만이 아니라 알프스 산맥, 로키 산맥 등이 있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도 알프스 산맥, 이런 산맥들은 습곡 산맥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나에 있는 대륙, 나가 뭐냐면 중생대죠. 나에 있는 대륙은 초대륙인 판게아가 분리돼서 나오면서 이동하는 모습으로 이제 중생대 때의 수륙 분포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확인했죠. 또 고생대 때는 초대륙인 판게아가 있어서 나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은 중생대 때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형성됐겠죠. 처음에 판게아가 있을 때는 대서양, 태평양 이런 게 없겠죠. 그냥 대륙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중생대 때 판게아가 이제 분리되어 나오면서 이제 대서양이 형성됐고요. 그러면 기억만 옳은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럼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기억본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가해 지질 시대, 즉 현대 신생대가 되겠죠. 이때는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충돌해서 산맥을 형성하였다. 네, 이게 바로 옳은 설명이 되겠고, 이때 형성된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습니다. 또 이 시대 때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해서 산맥이 형성됐는데, 그것은 이제 알프스 산맥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생물의 주요 멸종 시기 A, B, C, D, E를 나타낸 겁니다.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시대 구분을 한 게 아니라 주요 생물들의 이제 멸종 시기를 이제 표시한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는 건데요. 이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A 시기에서는 주로 해양 생물이 멸종하였다라고 했고요. 니은번에서는 매머드가 번성한 시기는 D 시기와 E 시기 사이다라고 했네요. 디귿번 어류는 C 시기 이후 출현했다라고 했는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라는 말이 뭔지 한번 다시 복습한 의미로 살펴보면요, 지질시대가 뭐냐면 지구가 탄생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질시대는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는 지구가 형성된 그 순간부터, 즉 그 다음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 이 시기를 말합니다. 책에서는 5억 3,900만 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3,900만 년 전이나 4천만 년 전이나 뭐 거기죠. 지금 이 시기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 시기에 봤을 때 그 시기 뭐 100만 년 그거 딱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칼로 재듯이. 어쨌든 이 시대 지구가 처음 생겨났어요. 즉 46억 년 전, 이때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 다음부터가 고생대죠. 5억 4천만 년 전서부터 2억 5,200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고생대라고 합니다. 도표에서 보면은 이제 5억 4천만 년 전서부터 이제 2억 5,200만 년 전까지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대충 A, B, C가 A, B, C라는 생물이 이제 이 시기에 멸종을 했는데, 고생대 때 A, B, C라는 생물이 이제 멸종을 했겠죠. 근데 C를 정확히 C는 딱 고개 겹치는 게 아니라 고생대 말엽부터 중생대 초입 그 사이에 생물이 이제 멸종했다. C라는 생물인데 이 시기에 C라는 시기에 이제 멸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대 다음에는
중생대죠. 중생대는 2억 5,200만 년 전서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이때를 중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룡이 바로 중생대 때 살았죠. 자, 문제를 보면 A, B는 이제 확실히 고생대 때 멸종했고요. 고생대란 시기에 A의 어떤 생물이 멸종했고 B 때 생물이 멸종했고, C는 고생대와 중생대 그 경계선에서 멸종을 했네요. 어떤 생물이.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그 다음은 신생대죠. 신생대는 6,600만 년 전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신생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신생대 시기는 딱 시간을 보듯이 이제 1억 년이 채 안 됩니다. 1억 년도 안 되는 아주 파릇파릇한 시대가 되겠죠. A는 이제 고생대 때 이제 어떤 생물이 이제 멸종한 것을 나타낸 거죠. 근데 고생대 중기로 볼 수 있겠죠. 뭐 중기나 아니면 초기로 볼 수 있는데 대충 중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한 4억 년 전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A 시기에서는 아직 육상생물이 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A 시기 때 어떤 생물이 멸종했다라고 하면은 주로 해양생물이 멸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육상생물은 4억 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그 시기 중간에 이제 육상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했으니까 A에서는 아직 육상생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주로 해양생물들이 멸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머드는 신생대 때 출현했다가 멸종한 생물입니다. 공룡시대 때 살았던 생물이 아니라요, 매머드 역시 포유류거든요. 그래서 신생대 때 태어났다 신생대 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D와 E 시기 사이 보면은 이거는 2억 년 전서부터 대충 6억 6천만 년 전 요 시기가 되잖아요. 그건 중생대와 신생대가 겹치는 시기죠. 매머드는 신생대 살았다가 신생대 때 없어졌으니까 요 시기에 살았다라고 D와 E 시기에 살았다고 볼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D와 E 시기 사이는 중생대니까요. 중생대 때는 이제 파충류의 시대로 공룡이 변성했고 매머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D와 E 시기 사이에 매머드가 이제 살았다가 멸종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좀 무리가 많이 따르게 설명이 될 겁니다. 지구상에서 생물은 해양생물에서 육상생물로 진화를 했죠. 그리고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이제 진화를 했고요. C 같은 경우는 3억 년 전서부터 2억 년 전 사이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요? 중생대가 2억 5천만 년 전서부터 6,600만 년 전이라고 했고,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서부터 2억 5,200만 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C가 있던 시기는 이제 고생대와 중생대의 이제 경계선이 될 겁니다. 자, C 시기에 어떤 생물이 멸종했는데 멸종한 시기가 바로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지점이 되겠고, 어류는 이 시기 이전에 출현을 했죠. 이 시기 이전서부터 출현을 했죠. 고생대 때 이미 어류가 나왔고, 최초의 어류는 갑주어가 됐고요. 그럼 기억만 옳은 설명을 한 게 되겠고요. 그럼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A 시기에서는 즉 고생대가 되겠죠. 고생대 때는 주로 해양생물이 멸종하였다 라고 했는데, 네, 맞죠. 고생대 때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이런 고생대 생물이 살았었죠. 그래서 A 시기에는 주로 해양생물밖에 없었으니까 해양생물이 이제 멸종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단원 가운데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설명과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자연 선택했으니까 이것은 생명과학 파트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지질 시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구과학 파트였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공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